델타 Y이 됐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델타 Y 개선법을 그릴 때는 모양입니다. 이게 Y고, 그 다음에 이 그러면 이 Y라는 개념하고 델타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A, B가 B, C가 되고 여기는 A, A가 B, B가 C, C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A, A 다시 B, B 다시 B, B 다시 A, B 다시 B, B 다시 B, B 다시. 그러면 이 Y결선을 먼저 하면 오른쪽에 Y결선 할게. 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잘 봐. 이게 무슨 다시야? A 다시야. A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C 다시. 이걸 붙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다.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편이 나옵니다. 이게 Y겠지. 그림에서.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 델타 객선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A가 A''로 가고 A''가 다시 B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거야. 연음이 이어진다. 이해했어? 다시 어떻게 돼? 연음이 이렇게 이어지게. 이해했어? 다시 연음이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요. 이해했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 그럼 이해했어?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델타 Y를 혼합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보면 혼합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장점하고 단점을 쓸 수가 있겠지. (1차) (2차) 같은 경우는 뭐가 붙어 있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무슨 결선이 붙어 있어? 델타 결선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상부접하가 어떻게 됐다? 장애가 적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에 122페이지 봐봐. 이 문제의 뜻을 좀 이해를 해야 돼.
동일 Pk바의 동일 전격의 단상 변압기 몇 대? 4대야, 4대. 이 단상 변압기가 대단하면 V결선의 원래 출력이 P는 3의 5인데 이놈을 2조로 쓰겠다 그 말이죠. 몇 개? 2개를 쓰겠다 그 말이죠. 이해했어? 너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2루트 뭐가 돼야 된다? 2루트 3이 돼야 돼. 이해했어? 왜 2루트 3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변압기에 이제 병렬 운전 그랬어. 변압기에 병렬 운전. 첫 번째 변압기의 병렬 운전은 일단 극성이 같아요. 그래서 극성이 같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극성이 틀리면 또 순환전류가 흐를 것이고,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변압기는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어요. 1차 측, 2차 측. 그래서 두 번째 1차, 2차 뭐가 같아야 되고 전격 전압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된다? 건수비가 반드시 이렇게 돼요. 건수비가 쓸 때 병렬 운전이니까.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거 그랬지. 응? 퍼센트 임피던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거.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은데 뭐는 같아야 된다? 뭐는 같아야 된다? 저 한과 리액턴스가 같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항과 리액턴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나는 1000 플러스 1차라고 그 다음에 퍼센트 측가 4 플러스 1한다 하자. 그러면 하나는 3 플러스 j4고 하나는 크기값은 여기는 5야. 여기는 5야. 이해했어? 크기값은 5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어. 자,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3, 4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3분의 4라는 계산차가 생길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4, 3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에 4분의 3 맞지? 그러면 요놈은 몇 도가 갑니다. 57도로 될 것이고 요놈은 약 30도. 뭐가 틀어져? 뭐가 틀어져? 이상이 틀어져. 이상이 틀어져. 그러니까 이상이 틀어지니까 첫 번째 발진기하고 두 번째 발진기는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 이 P가 같아야 된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을 거. 그래서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같을 거란 말은 변이는 각도잖아, 각도. 그래서 이거는 어디 때만?
이거는 삼상 변압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상해절의 말이 나오면 삼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 운전이 가능한 결성과 불가능한 결성.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지. 가능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는 거야. Y가 있고 Y 이렇게 쓰면 R. 딱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뭐 Y 이렇게 델타가 있고 델타 Y가 또 가는 맞지? 델타 두 개 있고 Y가 두 개.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Y하고 델타 이렇게 가면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는 병렬 운전이 어쩌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 부하분담. 부하분담은 분담 전류는 전격 전류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담 전류는 전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IP분의 IA 그러면 B의 전류고 A의 전류다. 이해했어? 그러면 뭐다? 그러면 IP분의 IA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되겠죠? 퍼센트 Z 맞지? 그래놓고 A 뭐라 했어? P 그랬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B가 돼야지. 근데 반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분담 전류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 에너지가 반비례다. 이거 많이 나와. 이해했어? 그러면 요놈을 보자. 요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요놈에다가 VB를 구하고 요놈에다가 VA를 구하고 요놈에다가 VA를 구하고 요놈에다가 VB를 구한다.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갈 거예요. P 뭐 2분의 P 뭐 A는 P 뭐 2분의 PA의 곱하기 퍼센트 PA의 퍼센트 이해냐?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 다음에 123페이지 순환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 두 대의 변압기에 뭐가 같을 때, 전격 전압이 틀릴 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IC는 어떻게 된다? 앞에 동기 임피던스하고 똑같잖아. ZA 플러스가 ZB 순환이니까. 그러면 EA 마이너스 뭐 22kg 또는 VA라고 써. 그럼 어떻게 돼? VA는 뭐야? 전압이잖아. 예. 그러면 VA는 전압이니까 IA ZA가 되고 이해냐? VB는 어떻게 돼? IB ZB가 되잖아. 이 식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ZA 플러스 IA 마이너스 ID 예서 공식 공식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기출예제 보면 출력과 단상 변압기를 운전한 경우 부하 전류 분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누서 임피던스에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돼야겠지. 용량은 비례하고 누서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특수 변압기에서 상수 변압형 변압기, 그러니까 뭐냐? 삼상을 몇 상으로 변환한다? 이상으로 변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 소수 객선, 이것보다 무슨 객선? 희객선, 그 다음에 우수 분기, 그 다음에 레이어 객선. 그런데 이 스코트 객선이라는 자체에서 권수비를 잘 봐야 돼. 권수비는 얼마다? AT라고 돼 있지. 이건 T자 권수비야. T자 권수비. T자야, T자. T자 권수비는 얼마가 된다? 몇 분의 된다? 2루트. 이거 잘 봐야 돼. 얼마만큼 권수비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0.866이야. 866이라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3상 입력에서 6상 출력을 내는 개선 방법. 그래서 환상 개선, 대각 개선, 이중 델타 개선, 포크 개선, 이중 Y 개선, 이게 있다 그 말이야. 이거를 2차에서 써야 된다고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3상 입력에서 6상 출력을 내는 개선 방법. 환상, 대각, 포크, 이중 델타, 이중 Y.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삼상을 만들 수 있는 변압기야. 그러니까 기안에가 뭐가 돼? 삼상 변압기.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세 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이 삼상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 몇 대를? 단상 변압기 세 대를 하나로 합친 거잖아. 합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해봐. 그러면 단상 변압기가 만약에 세 대로 삼상 변압기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통이 이 단상 변압기 세 대를 만드는 것과 삼상 변압기 한 대를 운영하는 것과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상 변압기는 한 대인데 만약에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사면 일단 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야. 세 대를 이용했으니까. 이해했어? 점유 면적이 넓어질 거라고. 두 번째, 이 삼상 변압기하고 단상 변압기의 그 안에가 뭐야? 구리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구리양이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으니까 그만큼 맞진다? 구리양이 적어지겠지. 그걸 이야기해 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자, 1번. 뭐가 감소해? 철심량이 감소하겠지. 철심량이 감소하니까 뭐가 줄은 거야? 철선이 줄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두 번째, 값이 어떻게 돼? 저렴하고 좁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삼상 변압기는 삼상 변압기로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Y 델타 개선 시 단상 변압기다. 부식이 적다. 부식은 인출료지. 인출하는 거. 부식이니까. 인출 부분이 적다. 그 말이지. 전선을 보호해야 되니까. 부식.
근데 단점이 있지. 단점. 자, 삼상 변압기는 당연히 단상 변압기로 사용이 안 되지.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단상 변압기 세대로 우리가 삼상 변압기를 이용할 때 단상 변압기가 한 대가 딱 고장이 났어. 그럼 무슨 개선을 할 수가 있어? V개선이 가능하잖아. 근데 삼상 개선은 고장 고장이 나버리니까 뭐야? V개선을 못하겠다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되겠어? 항상 고장 시 사용할 수 없다. 뭐를 사용할 수 없다? V개선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상권선 변압기. 상권선 변압기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2차 그러면 상권선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어? Y 그다음에 델타 맞지? 그러면 이 3차라는 것이 무슨 델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델타 3차가 델타라고 3차가 1차, 2차, 3차니까 그러면 한번 그림 한번 볼게. 그림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코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았다 치자. 그다음에 자, 이 그림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전원이 하나 있고 이 전원을 갖다가 뭐라겠어? 앞에 지 전원은 E1이라겠어. E1 또는 V1이라겠지? 거기는 V1이라겠다. 근데 문제를 푼 것은 이온이가 됐든 V온이 됐든 상관이 없어. 자, 여기가 여기가 E1 이렇게 들어갔지. 네. 여기가 어떻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지. I가 그게 I1이었어. 응? 이게 I1이었어. 그럼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봤지. 감았을 거라고. 코일을 감았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근데 여기를 뭐라 그랬어? N은 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 I2. 그러면 I2가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겼지. 내용이 I2.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감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뭐가 돼? I3야.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감을 거지. 근데 여기가 뭐예요? N은 2, 여기가 3. 왜냐? 그 다음에 요놈도 E2 뭐 E3가 되겠지. 요놈이 E2 그러면 하나의 권선에 몇 개가 그맞은 거예요? 세 개가 그맞았다. 그 말이지. 상권선 변압기니까. 응? 그러니까 철심 3개에 이게 철심이야. 철심 3개에 권선이 몇 개가 그맞았다? 3개가 그맞았다. 그 말이지. 이게 상권선 변압기야. 그러면 철심 3개인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건수비식 건수비는 어떻게 돼? 건수분의 I1에 I1분의 I2에 I2분의 이렇게 돼. 이해냐? 건수비니까. 그러면 먼저 관계식 한번 따져보자. 요놈은 어떻게 가? 여기하고 여기서 E2는 어떻게 가? E2 여기잖아. 그러면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지. 그러면 E2는 어떻게 가? N1분의 N2분의 E1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첫 번째? 그러면 이제 E3는 이 말이야. E3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A가 아까는 E2하고 했는데 E3의 E1은 그 다음에 I1에 여기가 뭐가 돼? I3가 되겠지.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N3분의 뭐가 돼? N1이 될 것이고. 이해했어?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 I는 어떻게 가? I는 여기서 뭐를 했어? I 뭐야? 1이야? I1은 어떻게 가? I1분의 I2는 N2분의 N1이지. 그럼 어떻게 돼? I1은 N1분의 N2분의 I2가 되겠지. 이해했어? 왜 이렇게 되는지? 어? 그러면 E3는 어떻게 가? E3. 여가 E3잖아. E3. 그러면 E3의 E1은 N3분의 N1이야. 그러면 E3는 어떻게 봐? N1분의 N3의 E1이 되겠다. 이해했냐? 이씨?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세 번째 가보자. 이게 중요한 거야. 3차 권선의 용도가 뭐냐? 이거 많이 물어봐. 자, 3차 권선의 용도는 첫 번째, 3차 권선으로부터 몇 종? 2종의 전원을 얻을 수 있어 발전소나 변전소에 구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두 번째,
3차 건선에 콘덴서를 접속하여 1차 측 역률 계산하는 뭐로 쓴다? 설로 조산기로 사용한다. 조산기란 말을 썼잖아. 조산기. 그 다음에 YY 결선에 뭐를? 상고주파를 제거기에 설치한다. 네 번째, 통신선, 통신 유도 장애 경감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를 보자. 3차가 뭐야? Y야, 델타야? 델타. 그러면 3차 델타 결선의 용도. 첫 번째, 발전소랄지 변전소에 뭐 구운의 전력을 공급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겠지. 발전소에 전력을 어떻게 하겠다? 공급하겠다. 이거요. 두 번째, 뭐를 설치한다겠어? 조산기를 설치하겠다냐. 그래서 조산 설비를 설치하겠다 그 말이다. 그래서 이 조산 설비를 설치하니까 송전선에 동전이나 뭐를 하겠다? 연료를 계산하겠다. 세 번째, 제3차 델타를 썼지. 그래서 뭐를 하겠다? 제3고주파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제거하겠다. 제3고주파를 제거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통신선에 장애를 지다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 이해했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설 변압기. 누설 변압기는 뭐야? 만들 때 누설을 시켜서 만든 변압기야. 자기 회로에 일부에 공국이 있는 누설 자속 통로를 두어 자속이 많이 누설되도록 한 변압기다. 즉 뭐냐면 자속 자체를 누설이 많이 되게끔 만든 변압기가 바로 누설 변압기야. 그러면 이 누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온각, 점등용, 아크 용접. 그러니까 용접기에 쓰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특징 보면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전압 변동이 크고 역률이 낮다, 수압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 그랬지. 수압 특성. 그럼 뭐야? 차동 복권 발진기에서 뭐라 했어? 수압 특성을 이용한다 했지. 그러면 이거는 뭐다? 정전류 특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때 사용된 것이 뭐다? 사용되는 것이 뭐다? 용접기 전원에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게 바로 무슨 변압기? 네온관 이렇게 방전관 이런 것은 전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누설 변압기는 용접기에 뭐를 넣는다?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진짜 많네. 잠시 쉬었다 하자.